자, 오늘 다룰 내용은 원자 구조와 원소 기호. 지난 시간에 이제 원자와 원소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그지? 오늘은 이제 원자라는 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원소 기호는 무엇인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어. 자, 이게 원자야. 한 가지 좀 이제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 우리가 이제 원자라는 걸 이렇게 교과서나 혹은 뭐 이런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다루기를 보통 원자 이러면 저런 알갱이, 동그란 알갱이 형태를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그게 익숙하고, 그지? 그런데 실제로는 원자가 어떻게 생겼다, 원자가 어떤 비주얼로 생겼다라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거야.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줄게. 일단 원자를 저렇게 동그랗게 표현하는 건 우리가 일종의 서로에게 설명하기 쉽고 그리고 나타나기 쉽게 만든 모형인 거야. 모형. 원자를 저렇게 동그랗게 표현한 건 원자의 모형으로서 저렇게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실제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냥 원자를 우리가 동그랗게 저렇게 알갱이 입자 형태로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원자 모형, 원자 모델이라고도 해. 자, 그러면은 원자를 저렇게 알갱이로 나타내는데 저 알갱이를 조금 확대해 보자. 자, 저렇게 확대를 해보면 원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지금부터 살펴볼 거야.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좀 참고해서 보면 교과서 24쪽 봐봐. 교과서 24쪽에 보면 원자를 뭔가 확대해 놓은 그림들이 있을 거야. 거기에 보면 수소도 있고 리튬도 있고 탄소 원자도 있고, 그지? 그런 것들이 확대되어진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원자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 그지? 그게 뭐지? 바로 원자핵이지. 원자핵이 가운데에 저렇게 있대. 원자핵이 저렇게 가운데 있고 그 다음 원자핵 주변에는 뭐가 있다고 써져 있어? 저런 전자가 있다고 돼 있지, 그지? 원자핵을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전자를 파란색으로 지금 표현했어. 자, 여기서도 눈치를 채야 돼, 여러분들이. 저 원자핵과 전자의 저 모양도 일종의 모형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특히 전자 같은 경우는 몰라, 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 절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존재라서 쟤는 존재하는지는 알지만 어디에 존재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도 지금 우리가 명확한 모양을 딱 찍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전자는 그냥 그 양, 즉 말하자면 개수 정도만 저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원자핵도 가운데에 있는 거는 맞는데 저런 모양이다? 그건 뭐 알 수 없지, 우리가. 실제로도 저렇게 안 생겼고 원자핵은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느낌은 있거든. 근데 저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냥 가운데에 저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쌤이 그려놓은 원자 모형은 교과서로 치면 리튬하고 유사한 거지, 그지? 왜 리튬과 유사한지 알 수 있지? 그치? 전자가 3개를 그려놨잖아, 쌤이, 그지? 전자를 3개를 그려놨어. 거기 보면 탄소 보면 전자가 몇 개 있니? 하나, 둘, 셋, 넷. 6개 있지, 그지? 6개가 그려져 있는 게 탄소 원자. 그러니까 뭔가 전자의 개수가 다르니까 다른 원소의 원자가 되지, 지금. 다른 종류, 즉 다른 원소의 원자가 돼.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원자핵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야. 즉 전자를 저렇게 3개를 같이 있을 수 있는 원자핵, 전자를 6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원자핵, 이런 식으로 원자핵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야. 우리가 전하라는 게 있어. 전하량. 그 2단원, 큰 2단원에 보면 전기가 나와. 그때 자세하게 더 얘기할 것이지만 일단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있지만 물질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양들이 있어. 질량도 있고 그 중에 또 전하량도 있어. 이 전하량이 전기적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야. 이 전하량을 갖고 있어, 물질이. 근데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렇다면 그 전하라는 걸 원자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원자가 뭐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면 전자와 원자핵이 전하량을 갖고 있는 거야. 전하를. 근데 걔네들이 각각 갖고 있는 전하의 그 크기가 있어. 저렇게 갖고 있어. 전자는 한 개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전하량을 갖고 있어. 여러분들이 질량이라는 값을 작년에 배워봐서 알겠지만 질량은 음수가 없지. 질량은 0이 제일 작은 거고 없는 거니까 다 양수야. 양수. 그런데 전하라는 값은 양의 값과 음의 값이 모두 있는 값이야. 전자라는 저 알갱이는 한 개당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갖고 있어. 그러면 원자핵은 전하량이 얼마냐? 원자핵이라는 건 플러스 X라고 했지. 양수인 건 맞아. 양수인 건 맞는데 X라고 쓴 이유는 원자마다 저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소 원자, 산소 원자, 리튬 원자 이렇게 종류, 원소가 다른 원자들은 왜 다르냐? 바로 저 원자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자는 다 똑같아. 전자는 전부 다 어느 원자든 어느 원소든 간에 그냥 전자는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 근데 걔네들이 전하량이 다 마이너스 1인데 원자핵은 원자의 종류에 따라 전하량이 달라. 양수인 건 맞지만 그래서 플러스 X라고 쌤이 적은 거야. 그러면 아까 리튬 원자를 한번 볼게. 얘를 잘 보면 얘는 원자핵이 하나, 전자가 3개 그렇게 돼 있지, 그지? 전자가 3개야. 근데 전자 하나당 전하량이 아까 얼마라 했어? 마이너스 1, 그지? 마이너스 1. 원자핵은 플러스 X. 몰라, 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전자 하나당 마이너스 1인 건 알잖아.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지? 전자 한 개당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전자 3개가 다 합치면 전하량이 얼마? 맞아, 마이너스 3이야. 그런데 모든 물체들은 혹은 그 안에 있는 물질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만 봐도 평상시 우리가 전기를 띠는가, 우리가 어떤 우리 몸이 전기적인 느낌이 있는가, 혹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볼펜을 봐봐, 혹은 연필, 그런 물체들이 평상시에 뭐 전기적인 현상,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뭐 정전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평상시에 있어? 없지, 그지? 평상시에는 그냥 주변 물체들이 전기적인 현상을 띠거나 그러지 않아. 그게 왜 그러냐? 모든 물체들은 기본적으로 다 중성이야. 중성. 중성이라는 말이 뭐냐? 전하량이 다 합쳐서 0인 경우. 전하량을 다 합쳐서 0인 경우는 우린 중성이라 그래. 근데 물체들이 다 중성이야. 왜 그러냐면 물체들을 이루는,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이 기본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이야. 즉 원자가 다 합치면 전하량이 0이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냥 보통의 원자들은 다 전하량이 0이야. 합쳐서. 그런데 원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하면 0이 되지? 저놈이, 저 원자핵이라는 저놈이 플러스 3의 전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치면 다 얼마? 0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원자의 모형을 볼 때 전자가 3개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저 원자핵은 플러스 3을 갖는, 플러스 3의 전하량을 갖는 원자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보통의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교과서 아까 거기 보면 탄소 원자 모형도 있잖아. 탄소 원자 모형을 보면 전자가 몇 개 있다고 했지? 6개. 그럼 전자가 6개 있으니까 결국 탄소 원자의 원자핵은 전하량이 얼마다? 플러스 6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즉 말하자면 이 원자들이 어떤 리튬 원자다, 탄소 원자다 하는 것들은 다 가운데 있는 저 누구? 원자핵이 전하량이 얼마짜리 원자핵이냐로 그 원자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 그 원자의 특성이 결정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리튬 원자인 거야. 리튬 원자. 이런 식으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의 전하량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가 결정되고 원자핵이 플러스 얼마면 전자는 합이 0이 되게 전하량 합이 0이 되도록 개수를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돼. 원자의 종류는 곧 원자핵의 전하량, 그 원자핵 전하량만큼 전자의 개수도 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것이 있어. 지금 이 모습을 잘 보면 마치 원자핵이 되게 진짜 원자 속에서 저만할 것 같잖아? 실제로 그렇진 않아. 그리고 한 가지 또 알아두는 게 여러분들이 원자핵은 알겠어.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여기 하나, 둘, 세 개 있어. 그러면 얘들아, 요거 뭐니 요거? 요거 동그랗게 해놓은 거 이거. 이거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모형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저런 선이 있겠어 없겠어? 실제로는 저런 선은 없을 거고 그지? 전자는 저렇게 있고 원자핵은 저렇게 있는 저런 모습이 원자일 거야. 그러면 봐라. 실제로도 원자 속에서 원자핵은 한 이만할까? 전자는 이만하고 원자가 한 이만한 크기겠네 그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 자, 실제로는 이런 정도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선생님이 과장을 한 거야. 잘 보면 지금 초점이 안 맞히는데 지금 보이지 가운데 빨간 점 보이니?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전체를 원자라고 생각한다면 원자핵은 진짜 아주 작은 점으로 있어. 실제로는 저거보다 더 작은 비율이야. 그럼 전자는 어디 있을까? 전자 보이니? 쌤이 아주 작게 점을 어디다 찍어놨거든. 몇 개, 세 개를. 이 뭔? 보이지도 않지? 실제 원자 속에 전자들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제대로. 그냥 개수만 알아. 3개 정도. 리튬 원자 같은 경우는 3개 있다. 그리고 아주 가운데 점으로 하나 원자핵이 있다. 그게 원자야. 그러면 좀 이상하지? 그럼 나머지 부분은 다 뭐야? 칠판에 하얗게 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진짜 리얼 빈 공간이야. 완전 빈 공간. 그럼 여러분들 원자 중에 뭐가 대부분인 거야? 빈 공간이 대부분인 거야. 그럼 이상하다. 원자의 빈 공간이 대부분이 빈 공간인데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사물이잖아.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또 우리고. 그럼 뭐야? 거의 대부분 우리 몸이나 물체들은 다 뭐다?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 빈 공간이야. 뻥뻥 뚫려 있다고. 근데 그게 안 믿겨지지, 그지? 자, 그게 왜 그런가는 2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볼 수가 있어. 지금 요 선 일단 자르고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여기 또 있어. 아직도 많이. 자, 지난 시간에 원소 기호 못한 거 좀 얘기할게. 자, 원자는 물질의 가장 작은 알갱이를 원자라고 했잖아, 그지? 원자. 그리고 원소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종류 중에서 가장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종류. 쉽게 말하면 어떤 알갱이 원자가 있으면 이 원자의 종류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거는 원소를 물어본 거다 라는 식이라고 했다, 그지? 근데 저번 시간에 이제 배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 뭐냐면 원자가 물질 중에 제일 작은 단위라고 해놓고 원자를 뒤집어 보면 거기에 원자핵도 있고 전자도 있으면 원자핵이나 전자가 제일 또 작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건 이제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런데 지금 원자의 뜻을 잘 봐봐.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입자라고 돼 있지. 즉 말하자면 원자를 쪼개가지고 그 안에 원자핵과 전자까지 들여다보는 거는 이미 물질로서의 의미는 상실한 거야. 전자, 그 다음에 원자핵으로 들여다보는 순간 이미 그거는 어떤 입자에 대한 느낌만 있는 거지 그것이 어떤 우리 자연의 물질로서는 의미를 상실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건 원자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은 원소 기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교과서 29쪽 봐. 29쪽 한번 펴봐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원소 기호들이 나오지, 그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탄소다, 리튬이다 이러면 뭐 외국 사람들이 알아보겠나,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원소에 대한 어떠한 표현을 통일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원소 기호인 거야. 거기 보면 베르셀리우스 라는 사람이 정립한 방식이다라고 알려진 이 원소 기호인데, 먼저 원소의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알파벳 대문자로 쓰는 거, 그게 일단 기본이야.
수소 봐봐. 수소 Hg, 대문자 Hg. 하이드로젠의 맨 앞 글자를 따서 H인 거야. 탄소 뭐야, 탄소. C지, 그지? 대문자 C야, 저거. 카본의 약자거든, C가. 근데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알파벳이 맨 앞에 게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칼슘 봐봐, 칼슘. 칼슘 같은 경우는 CA잖아, 그지? 근데 얘도 C로 시작하고 칼슘이니까 탄소는 카본이라 똑같이 C로 시작한단 말이지. 그럴 때는 둘이 똑같이 될 수 없으니까 늦게 발견된 친구가 맨 앞 글자 대문자 하나 따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 중에 뭐 두 번째 거나 혹은 두 번째 거 아닌 다른 걸 하나 써서 소문자로 두 번째에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원소기호 봐봐. 원소기호들 보면 첫 알파벳은 전부 다 대문자지, 그지? 근데 두 번째 알파벳은 소문자잖아. 그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칼슘은 Ca. 저렇게 써주면 저게 칼슘을 뜻하는 것이 돼. 자, 그러면은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총 한 18개 되네, 그지? 18개. 요거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원소기호를 테스트하는 쪽지 시험을 보거나, 혹은 뭐, 나중에 기말고사를 보거나 할 때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원소기호라는 뜻이야. 이거 외에 어떤 물질이 나오면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다 뭐 시험 문제든 뭐든 다 표기해 줄 거야. 그게 아니고선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하자. 우리 생활 속에 나오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해. 자, 그럼 만약에 어떤 원자 모형이 저렇게 그려졌다 치자. 그러면 저 원자는 무슨 원자다? 자, 전자가 몇 개인지 봐봐. 전자가 8개지? 그러면 전자가 8개다? 그러면 원자 핵은 플러스 얼마짜리? 플러스 8. 플러스 8짜리 원자가 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외워서 아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교과서 24쪽 보면 나와 있잖아. 저 녀석은 산소 원자지?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저렇게 산소 원자 그리고 원소 기호는 O, 대문자 O 저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러면 이건 무슨 원자? 그렇지, 리튬 원자라고 불러주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리튬 원자하고 원소 기호는 대문자 L, 소문자 I, Li 저렇게 표현하는 거야. 표현할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이 원소 기호는 기호잖아. 기호면은 기호로 존중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알파벳이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쓰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로 써줘야 되는데 막 필기체로 쓴다거나 필기체로 쓰는데 그래도 L이고 I잖아요. 안 돼. 그러면은 안 돼.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 기호는 기호로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알파벳도 정자로 딱딱 써줘야 돼. 대문자, 소문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봐봐. 염소라는 원소는 원소 기호로 대문자 C, 소문자 L 저렇게 쓰는 거야. CL. 그런데 뭘 멋들어지게 쓰겠노라고 필기체로 저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엄연히 틀린 거야. 저거는 진짜로 영어 CL이지 염소의 원소 기호를 의미하는 건 아닌 거야. 확실히 해야 돼. 우리는 이제 기호는 기호로서 똑바로 써줘야 돼.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